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공유하고 싶은 인간 거북입니다. 오늘은 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죽어가는 난 소생시키기 분갈이 편을 설명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난을 죽이지 않는 절대 비법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당초에 난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난실에서 난을 가져왔는데, 가져오다가 범퍼를 몇 개 넘으면서 난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정양 중에 있는 관계로 오늘의 주제는 난의 번식과 유통, 그리고 어떤 난이 건강한 난인지, 그리고 어떤 난이 비싼 난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거북이님은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1년에 봄, 가을로 분갈이를 하라겠는데 가급적이면 분갈이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초보자들이 분갈이를 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분갈이를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난을 보시면 이 뿌리가 되겠는데요. 이 뿌리를 보시면 이 부분이 난 뿌리입니다. 잘 보시면 난의 이 실선이 있죠. 이게 뿌리고 이 통통한 부분이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 통통한 부분이 물탱크고, 이 심을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이 심이 난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난뿌리에는 정말 거미줄처럼 가늘은 이런 선모들이 막 발달되어 있고, 이 선모들이 이 난석에서 물과 영양분을 뿌려서 이 물통에, 즉 물탱크에 담아서 이 심이 빨아올려서 난잎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보인 경우에 난을 잘못해서 분갈이를 하면 이 난뿌리를 막 절단하게 되고, 이 절단된 부분으로 병균이 침투해서 난이 죽을 수가 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하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든 선모들이 잘라지게 돼서 나는 상당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에란인들 용어로는 데미지를 입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정향을 시키는 목적은 제가 한 150kg를 난시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범퍼를 몇 개 넘었습니다. 제 의도와는 다르게 덜컥 하면서 이 손모들이 끊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에란인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저명관수를 하셔라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난을 살수를 하게 됩니다. 살수를 하게 되면, 즉 물을 막 뿌리게 되면 이 난이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난에는 안에 있는 선무들이 부러지게 되고요. 또 선풍기마저도 요 직접 뿌리면 바람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난은 상당히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물론 이 데미지가 난을 죽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미지를 입게 되면, 즉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은 이런 난들은 다음 해에 신화를 터뜨리지 않거나 꽃대를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난의 평균 가격은 한 5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난들이 신화를 안 터뜨리게 되면 저는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을 손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에란인들은 난을 신생아 다루듯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차원에서 초보자들은 가급적이면 분갈이를 1년에 한 번 내지는 2, 3년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난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난을 한 3개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가 비싼 난을 설명할 때 참고가 될 거니까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난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난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난은 단엽이라는 난입니다. 크기가 한 4cm 정도 되는 난입니다. 두 번째, 이 난을 이걸 유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유령은 이 엽록소가 없어서 대개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령에서 녹을 퍼뜨려서 지금은 맑은 서에서 지금 서반기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반이 더 발전하게 되면 서후반이 되는데요. 이 난은 제가 상당히 아끼는 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난을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의 주제인 난의 번식과 유통, 그리고 어떤 난이 건강한 난인지 어떤 난이 비싼 난인지, 첫 번째 난의 번식과 유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난의 번식과 유통은 자생난입니다. 자생난은 우리가 일명 산채란이라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난이 산채란이 되는데요. 이 산채란이 어디에서 어느 환경에서 자라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채하시는 분들이 산에 가면 어느 부분에서 난이 자라는지 보고서 그 산을 가게 되는데요. 이 난의 대부분은 이런 U자형 절개지 부분에서 자란다. 절개지라는 것은 비탈진면입니다. 그래서 자생지의 공통점은 해가 잘 드는 곳이고요. 또 나무가 자라는데 이렇게 화렵수와 침엽수가 소나무 같은 것이 같이 지나서 이게 이제 화렵수만 있으면 완전 음지가 되기 때문에 요 두 개 화렵수와 침엽수, 그래서 반이라는 걸 씁니다. 반음지, 어쩌면 반양지가 되겠죠. 반음지는 그런 밑에서 이 난이 자생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이게 비탈진면이기 때문에 물 배출이 아주 잘 되고, 또 주변에는 이게 U자형 계곡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흐리고, 또 계곡이다 보면 바람이 잘 통하는 이런 곳에서 난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난을 집에다 갖다 놓고 사방팔방을 다 막아놓고 햇빛도 잘 들지 않게 한다면 나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을 잘 키우고 싶다면 집에서 하루 종일 해가 드는 곳에 두셔야 되고요. 또 이 빛의 밝기는 반음지기 때문에 한 7,000룩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폰에 조도계를 앱을 설치해서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7,000룩스를 가장 많이 유지하는 장소에 난을 두는 것이 건강하게 난을 키울 수 있고요. 또 나는 환기가 중요합니다. 원래 나는 밖에서 야생에서 하루 종일 환기되는 곳에 자라는데 집 안에다 들여다 놓고 하루 종일 바람을 안 쐬어준다는 것은 난의 곰팡이와 병균을 서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집안에 환기를 시켜라. 즉 문을 열어놓고 밖에 있는 산소를 들여서 안에 공기를 좀 밖으로 배출시켜서 난에도 곰팡이 같은 것을 없애고, 또 난에도 산소를 공급해서 난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난이 잘 자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런 난이 씨에서 수정이 되면 그 씨낭이 생기겠고요. 이 씨낭이 터지면 이제 씨가 근처에 뿌려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무길가라든지 또 좋지 않은 바이다 같은 난이 안 자라는 거의 다 죽게 되고, 이 씨낭에는 한 3만에서 5만 개 씨가 들었다는데 극히 일부만 살아남아 가지고 이런 산채란을 키우게 됩니다. 이 난의 특징을 보면 이 씨가 땅에 들어가서 한 7년 정도 머물러서 이런 신화를 터뜨리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이 난이 고급 화초로 취급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통은 이 산채꾼들이 가져오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야생에서 있었던 난이기 때문에 소독 살균을 거쳐서 난실에서 약간의 정향 절차를 거쳐서 한 서너 달 후에 일반 에란인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인터넷을 보면 바로 해서 그냥 소독 살균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 난들은 소독 살균을 거치 않아서 병균도 있고 그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조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촉이 되겠습니다. 분촉이라는 것은 고급난에 해당하는데요. 대부분 에란인들이 난을 키워서 한 촉을 신화를 터뜨려서 두 촉으로 키우게 됩니다. 이래서 촉을 키워서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을 시키게 되는데, 이 난들은 주로 고급난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난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키우는 난이야 가온을 안 시키지만 유통업체를 통해서 나오는 난들은 가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온이 없는 난들은 가정에서 저처럼 정말 취미로 이렇게 키우다가 분촉을 해서 지인들한테 선물로 준다든가, 또 혹시 제가 유통을 한다 하더라도 가온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이 1, 20개를 가온하려면 이 전기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4, 50개, 100개 이내 키우는 난들은 가온을 안 하게 되는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난시에서 대량 유통되는 난들은 가정에서 개인한테 사왔다 하더라도 이게 수익을 올리고 조기에 신화를 받기 위해서는 가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온이 심하면 이 난은 저희가 집에 갖다 놓으면 통상 6개월 안에 이 난들이 잎이 마르게 되고 또 기부 부분이 썩어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이 난을 살린다 하더라도 정상난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 3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이다 그럼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난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년에 신화를 터뜨리고 또 다음 년에 또 신화를 터뜨리고 또 그 다음 년에 신화를 터뜨린다면
이 한 분촉이 6, 7개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분촉란은 고가의 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실물을 보시고 잎 상태와 뿌리 상태, 병반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판매자한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정말 큰 고가는 계약서를 써가지고 반환 조건 같은 것도 거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난을 인터넷에서 100만원짜리인데 50만원에 팔게 된다. 그래서 이걸 덥석 사게 되면 결국은 이 난을 키우지 못하고 1년 안에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급 난은 실물을 직접 보시고 구매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배양 가온난입니다. 이런 난과 같이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난에 대부분 조직배양난이다. 그리고 이게 대량으로 조기 유포하기 위해서 가온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난의 평균 수명은 한 2년 정도인데, 이 난이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즉 판매 시기에 맞춰서 이 난을 가온을 급속도로 시켜서 꽃도 피우고 또 신화도 터트리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받을 때는 정말 좋은 난입니다. 근데 이게 한 5, 6개월 지나면 잎도 다 떨어지게 되고 꽃도 지게 되고, 설령 여러분이 이 난을 살린다 하더라도 이 난은 점차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난의 특징은 번식력이 없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물을 잘 주면 신화가 터트려지긴 하는데 결국은 이 신화가 그냥 물러서 죽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조직배양 가온난은 여러분들이 그냥 관상용으로 한 1년 정도 보다 폐기 처분하는 난이다. 이 난이 죽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이 난은 만들어질 때부터 2년짜리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난은 잎이 많고 뿌리가 많을수록, 즉 무성할수록 좋습니다. 잎이 많고 뿌리도 많아야 됩니다. 이 난이 가장 싱싱한 난이고 건강한 난인데, 난을 등급으로 분류하면 7장 7근 이상, 다시 말하면 잎을 장으로 하고 뿌리를 근으로 했을 때 잎이 7개 이상, 뿌리가 7개 이상 나면 이걸 최상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등급은 6장 6근, 2등급은 5장 5근, 3등급은 4장 4근이고 그 외에는 등회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튼튼해 보여도 요 일부분에 병반이 보이면 이 난은 등회난으로 바로 건강하지 않은 난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유는 난이 한번 데미지를 입게 되면 바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뭐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게 원인이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가란들은 잠시 후에 고가란 편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염색체 이상을 갖고 태어난 난들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병반도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난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구입하실 때 뿌리나 잎에 병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난으로 사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어린 난이 비교적 건강한 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채란의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2년 된 이 산채란을 만나게 됩니다. 난의 한 촉이 평균 8년에서 9년 살기 때문에 1년은 사람의 나이로는 한 10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채란의 경우에는 통상 10살에서 한 20살 정도로 여러분을 만나뵙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에 잘 기르면 신화를 터뜨릴 때 잘하면 두톡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촉이 한 개의 신화나 한 개 반의 신화를 터뜨리는데, 이러한 어린 난들은 젊은 난이죠. 그래서 두 촉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린 난을 사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난이 분촉난이라 라면 분촉이 안 된 게 건강한 난입니다. 보통은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가 나오면 분이 꽉 차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경우에는 분촉을 안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촉이 5개 있다면 설령 이게 하나가 그 세균이 감염됐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영양분을 통해서 이 난을 정상화시키는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각각 나누게 되면 이 기세가 꺾여 가지고 새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난은 건강한 난이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분촉을
해서 파는 나무는 가급적이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온이 안 된 난, 즉 일반 가정이나 개인이 취미로 키워서 부엌거리로 좀씩 파는 난들이 있다면 그 난이 가장 건강한 난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비싼 고급 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제 난을 보여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제 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난들은 전부 다 염색체 변이를 일으켜서 좀 뭐랄까요, 희소성이 있고 좀 어쩌면 기억난들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발견되는 어떤 민출난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난의 한 1% 정도만 상품성이 있는 난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입변개차라는 난인데 이것도 좀 변이가 된 난인데 이거는 원래 상품성이 없어서 최근에 입변개차라는 게 만들어진 난인데요. 보면 입이 원래 이렇게 옆으로 피야 되는데 기새가 막 살아가지고 이렇게 입이 위로 쓰고 그래서 초새가 좋다, 모양이 좋다고 하는데 이 난이 입변개체가 되는데요. 이 난의 가격으로 따지면 한 촉에 1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한 5촉이 되는데 초보자들이 키우면 염색체가 100% 이렇게 진녹색으로 튼튼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런 난을 가지고 난을 키우는 연습을 한다면 죽지도 잘 않고 또 멋도 있어서 관상용으로도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급난들의 공통점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유령이라고 하는데 엽록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령의 생존율은 1, 2%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난이 제가 이제 비료도 잘 맞추고 햇빛도 잘 줬더니 어떻게 운이 좋게 녹을 올려서 지금은 맑은 서에서 서반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되면 엽록소를 잊게 되는데 이게 기억난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이 난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고급난들은 조금만 충격을 주게 되면 바로 그 데미지를 입게 되고 내년에 촉도 안 올리고 심지어 죽게 되는 영향이기 때문에 에란이들 고가란을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난 대하는 것을 신생아처럼 정말 조심하게 다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고급난의 특징이 염색체 변이를 일으키는 난으로 무늬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의 품종이라고 해가지고 입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비싸고 또 꽃도 그냥 정상 미추리 같은 것은 좀 저렴한데 홍화라든지 뭐 주금화라든지 심지어 두화라든지 원판화라든지 이렇게 입의 품에 화해까지 있으면 더 고급난이 되겠죠. 그런 난들을 우리는 고급 비싼 난이 됩니다. 고급 비싼 난이 단지 고급 비싼 난에 불과한 게 아니라 키우기가 여지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난을 키우실 때는 한 10,000원 정도 하는 민출난을 한번 키워보시고 또 조금 자신력 있으면 방금 제가 이런 입병개체를 사서 한 3, 4년 키우시고요. 그러다가 실력이 이제 초급을 넘어서 한 중급 정도 됐다. 그러면 문의종 중에서 한 10만 원대를 키워서 가고 또 고급 기술 터득한 경우는 그보다 더 고부가가치 난을 키우신다면 여러분의 용돈벌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난을 키운 지는 한 20여 년 되지만 저의 수준을 본다면 한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수준 아마 그 수 정도 되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다면 다음 기회에 수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갖고 있는 난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난 용어를 설명드림으로 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신다면 난의 기초부터 난 박사 수준에 근접할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거나 또 다음 영상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